혹시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인물이죠. 공자가 오늘날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을 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이 엉뚱한 질문 속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 일상을 되돌아볼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타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휩쓸려서 타고 내리고 다들 자기 갈 길 가기 바쁜 바로 그 순간에요. 우리는 혹시 주변의 무언가를 어쩌면 아주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쵸?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모습이요? 네,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무관심.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외면해버리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무려 2500년 전에 한 현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뜻밖에도 그 명쾌한 힌트가 2500년 전의 고전,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논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그 지혜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먼저 원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걸 우리말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공자는 상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상복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 또 시각장애인을 보면 항상 특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자의 행동에는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핵심, 바로 수소필작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통찰인 게 뭐냐면요. 공자는 존중의 대상을 나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품, 공적인 책임감, 신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를 존중한 거죠.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존중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과지필추. 이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요. 그들 곁을 서둘러 지나간 게 뭐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혹시라도 내 존재가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정말 지극한 존중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기서 공자의 존중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겸양이라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보통 겸손하다고 하면 왠지 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공자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이 겸양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강한 힘이라고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겸양의 강함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노나라 영주였던 노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군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힘으로 남을 누르는 게 최고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강함이 뭔지 깨닫게 된 거죠. 남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르침들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아무 소용 없겠죠? 공자의 지혜가 진짜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될 때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우리가 봤던 그 삭막했던 지하철 풍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여성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대신 대학생 박현우 씨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학생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뭐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파에 밀리는 시각장애인을 슬쩍 구축해주고 피곤해 보이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네, 바로 이게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지하철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짚어주고 있죠. 위대한 인격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업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박현울 씨의 그 망설임 없는 행동에서 우리는 공자가 말했던 존중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네요.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의 지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보는 존중의 시선. 둘째, 나를 낮추는 겸양을 진짜 강함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내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냥 스쳐 지나치진 않았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공자처럼 잠시 멈춰서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